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에 출제됐었던 회로 이론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문제로 보실 건데요.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파고율의 값이 루트 2 파형을 찾으라고 하니까 알고 있는 거죠. 파고율은 최실평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파형률 같은 경우는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누는 거였는데 얘가 루트 2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Vmax 값이 될 거고 실효값이 루트 2분의 Vmax 값이 돼야 Vmax가 약분이 되면서 루트 2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실효값이 루트 2분의 Vm이 되는 파형을 찾으라는 얘기죠. 당연히 정연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정연파다라고 하는 2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2번 같은 경우는 15매 저항 3개를 Y결선으로 접속한 회로를 델타 결선으로 환산했을 때 상당 등가 저항입니다. 자, Y결선이라고 하는 게 델타 결선으로 바뀌면 평형삼상인가 봐요. 15무로 3개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Y가 작고 델타가 큰데 3배 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GY 이꼴 G 델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Y 결선에다가 3배를 한 게 델타랑 같은 경우, 또는 델타 결선에다가 3분의 1배를 한 게 Y랑 같은 경우, 어떤 경우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업할 때 항상 Y를 3이라고 가정했을 때 델타는 9가 될 거예요. 요 패턴을 기억하자라고 합니다. 3 대신 10이니까 3배 하면 30이 되겠죠. 돌려합분의 사이곱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평형일 땐 이게 빠르다. 그래서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는요. 전류의 순식값이 존재하고 있을 때 실효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데 요거 기본파 그리고 요거 3고조파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실효값은 각 고조파의 실효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고로 루트라고 하는 거에서 써야 i라고 하는 실효값이 만들어지겠죠. 제곱근이 들어갈 거고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각 고조파, 결국 기본파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30, 그 다음에 3고조파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50, 이것들을 더하는데 제곱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41.2가 나온다고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RL 병렬 회로에 ET라고 하는 전압이 인가되어 있대요. 이때 소비되는 유효전력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P라고 하는 유효전력의 기본식은 단상이니까 VI 코사인 세타가 되죠. 삼상 의미 없으면 다 단상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직렬이면요. VI라고 해놓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률 삼각형을 만들 때 합성 임피던스가 B변, 실수가 R, 밑변, 허수에 해당하는 게 리액턴스, 요 사이 끼인각이 세타다라고 하면 직렬일 땐 요 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세타 대신에 VI 곱하기 G분의 R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자체가 G분의 R이 되는 거고 앞에 VI 있었으니까 I라고 하는 녀석이나 V라고 하는 걸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V하고 곱하기 I 한 다음에 G분의 R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는 G분의 VI R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효전력 자체가. 단 지금은 직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G분의 V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G분의 V. 이게 뭐예요? I는 R분의 V, I는 교류해서 G분의 V. 요 동그라미 친 게 I니까 I 곱하기 R이 돼서 직렬일 때는 I제곱 R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얘가 병렬이다? 그러면 VI에다가 G분의 R이 아니라 병렬일 때는 R의 역수인 G, 컨덕턴스가 되고 G의 역수인 어드민턴스가 되고 X의 역수인 서셉턴스 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VI 그대로 써놓으시고 G 자리에 들어갈 게 G분의 1로 바뀔 거고요. R 자리에 들어갈 게 R분의 1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VI 그대로 써놓으시고요. R분의 G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I가 임피던스 G분의 V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쓸게요. V 곱하기 I를 임피던스 G, I는 G분의 V다라고 쓰고 곱하기 R분의 G라고 쓴다면 G하고 G 없어지면서 R분의 V제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렬일 때는 R분의 V제곱을, 직렬일 때는 I제곱을 유효전력의 기본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효전력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주어진 전압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순식값 전압은 이 앞에 있는 게 최대값이니까 실효값 전압 2를 찾겠다라면 루트 2분의 2m을 해줘야 실효값이 되죠. 고로 따라서 유효전력 P를 R분의 V제곱으로 할 건데 R이라는 저항은 그대로 써놓고 V가 실효값을 의미하니까 만든 실효값을 써야죠. 루트 2분의 2m 써놓고 요것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모양은
2R분의 2M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R분의 2M 제곱인 2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알려드렸어요. 직렬일 때, 병렬일 때. 또 있죠? 뭐 원래 이제 유효전력을 구하는 식 중에는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V제곱 R이라고 하는 식도 있는데 그것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니까 구동점 임피던스 GS가 존재하고 있을 때 2단자 회로망에서 직류 DC예요. DC를 인가했다면 주파수가 제로가 된다는 건 아시기 때문에 구동점 임피던스를 표현하는 기호 S, 즉 J오메가라고 하는 게 J의 2파이 F, 여기가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S가 들어가는 자리를 전부 다 0으로 바꿔낼 수 있다. 그렇다면 임피던스 값은 1분의 30이니까 GS 값 자체가 30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3A라고 하는 전류를 흘려준다라면 회로망 정상 상태의 단자전압 V를 구해라. V는 IG가 되니까 30 곱하기 3에서 90V를 정답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죠. 넘어가셔서 6번째 문제입니다. 저항 3개를 Y결선으로 접속하고 이것을 선간전압이 300V인 평형삼상 교류전원에 연결하였을 때 선전류의 크기가 30이었다. 여기까지가 Y결선 얘기예요. 이 3개의 저항을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이 3개의 저항을 델타 결선으로 접속한대요. 자, 그러면 Y결선일 때의 저항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Y결선에서의 선전류는 루트 3의 임피던스 G분의 VL이다 라고 하는 식을 쓰고요. 문제상에서는 저항만 있는 부하기 때문에 임피던스 G 자리를 R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R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실 때는 G를 루트 3 곱하기 IL로 VL이라고 하는 선간전압을 나눠주면 되니까 선간전압이 300V 루트 3 써놓고 IL이라고 하는 선전류가 몇 암페어라고 나와 있죠? 30 암페어. 그럼 요거랑 약분해서 10만 되네요. 결국 저항 하나가 루트 3분의 15m라고 하는 크기를 찾은 거예요. 자,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저항이 나와 있으면 얘를 델타로 바꿨으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평형삼상이라고 할 때 델타가 3배 커지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3한 걸 델타 결선의 저항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문제는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저항 3개를 델타 결선, 이걸 그대로 쓰란 얘기예요. 이 저항을 그대로 델타 결선으로 동일 전원에 연결했을 때 선전류를 구해라. 이렇기 때문에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는 임피던스 G분의 루트 3VL이 되는데 이 G 자리를 그대로 루트 3분의 10으로 쓰란 얘기예요. 바꾸지 말고. 거기다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이 얼마가 되어 있었죠? 300V 그대로 써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1이니까 10분의 1에서 루트 3은 없어지고 300하고 10하고 잠깐 이거 뭐야? 뭐 구한 거지? 선전류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루트 3하고 없어지고요. 저항값이 이렇게 됐고요. 델타 결선이니까 루트 3 VL 맞고요. VL 300이니까 요거 10분의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그렇지. 뭐 했나 했네. 요 10하고 1 곱해서 10분의 되고요. 루트 3 약분시키고 300 남으니까 30만 남죠? 정답이 3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착각하실 수 있어요. Y결선으로 저항의 크기를 찾아서 그 저항을 델타로 바꾼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3배를 해서 계산하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3개의 저항을 그대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파이형의 회로에서 G3를 4단자 정수 ABCD로 표현해라. 요거 이제 조금 꼬아놓은 건데 별거 없어요. 파이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BCD를 저희는 구할 수 있어요. 먼저 A를 구하면 거꾸로 기억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니까 1 더하기 G3분의 G1 이렇게 만들겠네요. 자, 거기다가 또 누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A하고 B가 보기에 계속 나오죠? 그럼 B를 만들어 볼게요. B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G1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식 요거를 가지고 G3를 찾아볼 생각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G3분의 G1이라는 식으로 이항을 시키면 더하기 1이 넘어가서 A 빼기 1이 될 거고 G3 곱하기 A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결국 G1이다. 그럼 G3를 구하고자 하니까 G3는 A 빼기 1분의 G1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상에서 G1은 이미 누구로 구해놨어요. B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했으니까 G1을 B로 쳐도 된다. 그럼 A 빼기 1분의 B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7번도 해결이 가능하겠죠. 다음 문제 8번입니다.
대칭좌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라고 나왔는데 1번에 불평형 삼상 Y결선의 비접지, Y는 무조건 비접지잖아요. 근데 영상분이 존재한다? 영상분은 접지시에만 존재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삼상의 사선식 이렇게 되는 건데 Y결선 비접지식이라고 하고 Y가 무조건 비접지라고 하면 안 되죠. Y는 원래 접지가 되는 거고 델타가 비접지지고 Y라고 나와서 영상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비접지라는 멘트 때문에 영상분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삼상 사선식의 YY 결선일 때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도 읽다 보면은 4번이 불평형 삼상 Y 결선 접지식 회로에서 영상분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1번이랑 4번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찾겠죠. 그럼 답은 4번이어야 해요. 아니구나. 틀린 거 찾는 거구나. 맞는 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2번 평형 삼상 전압에서 영상분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분이라고 하는 거는 평형일 때는 다 0되죠. 각상 거 다 더해서 3번 평형 삼상 전압은 정상분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고요. 역상분 없고요. 불평형일 때만 존재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답이 잘못 나왔을 거예요. 8번의 답을 보면 2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잘못 써놨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이네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교류전압 100의 0도를 가했습니다. 100의 0도짜리라고 하는 거는 극형식이니까 실수어수로 표현하려면 100에다가 코사인의 0도 더하기 J사인의 0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실수 100만 있는 거예요. 허수가 없습니다. 이때 전류 I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네. 그럼 I라고 하는 거는 I는 R분의 V 즉 임피던스 G분의 V 이렇게 할 건데 여기가 지금 병렬 회로 패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V 곱하기 어드민턴스 분의 1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드민턴스 분의 1. 그게 이렇게 할까요? 어드민턴스 분의 1이 아니라 어드민턴스 Y라고 해야죠. 왜? G분의 1이 Y가 되니까. 그럼 V 자리에는 당연히 100이라고 하는 게 선행돼서 들어갈 거고요. 전압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어드민턴스 Y를 구하면 되는데 요거 한번 해보죠. 이 회로에서 워드민턴스 Y를 구한다는 건 요 5옴만 있는 부분하고 8하고 J6이 있는 부분이 두 가지니까 Y1 플러스 Y2가 될 거고 Y1은 G1의 역수가 될 것이고 Y2는 G2의 역수가 되겠죠. 그럼 G1이라는 거는 R밖에 없는 상태니까 R 자리에 5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G2라고 하는 건 R은 8 플러스 J의 6 L 값이니까 플러스예요. C였으면 마이너스일 겁니다. 분의 1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녀석이 Y 자리니까 100 옆에 5분의 1 플러스 하기를 8 더하기 J6분의 1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계산기 누르는 게 가장 현명한데 손으로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5분의 100이 되니까 여기는 20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더하기 8 더하기 J6분의 1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걸 유리화하기 위해서 켤레복소수에 해당하는 8-J6을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겠죠. 8-J6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앞에 실수 20은 그대로 유지. 밑에는 어떻게 돼요? 8의 제곱이니까 8, 8이 64가 될 거고 마이너스 J의 6, 8의 48 플러스 J의 6, 8의 48 마이너스 J 제곱에 6, 6의 36 이렇게 쓰고 위에는 100 그대로 쓰고 8 빼기 J6 쓰겠습니다. 자 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가 100이죠. 그럼 100하고 100 없어지니까 최종적인 모양은 20 더하기 8 빼기 J6이죠. 그럼 실수끼리 더해서 28 허수는 하나니까 마이너스 J의 6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손으로 풀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계산기 쓰세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10번째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서 3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전압원과 전류원이 동시에 존재하면 중첩의 정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압원은 먼저 단락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전압원이 단락이 됐다. 3V 전압원이 단락이 되면 3A라고 하는 전류원에서 전류가 흘러서 요 점을 기준으로 아래로는 안 흐르죠. 단락된 쪽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흐르겠죠. 요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그건 0이 되는 거예요. 3옴에 흐르는 전류가. 자, 이게 3V를 단락시켰을 때의 얘기가 되는 거라면
이번에는 전류원이라고 하는 3A를 개방하겠습니다. 전류원은 개방, 전압원은 달라. 그럼 3V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만 흘러야겠죠. 개방된 쪽으로는 안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를 I2라 한다면 R분의 V니까 R은 3, V 3 해서 1A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방향이 같으니까 합성해봤자 1A의 전류가 이외로해서 흐른다. 3옴으로. 그럼 3옴에 흐르는 전류는 1A다라고 하는 4번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11번 문제가 되는데요. 11번 문제 보니까 라플라스 변환이고 삼각함수 형태네요. 별거 없죠. 코사인 t라고 하는 거. 그러면 ft를 라플라스 변환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쓸까요? 라플라스 변환 ft다 라고 쓰면 코사인은요. s의 제곱 플러스 요 앞에 a라고 하는 거 1 빠져있는 거 거기 제곱이니까 1의 제곱분의 코사인 앞글자 같아야 돼서 s가 되겠죠? 빼기 마찬가지 코사인 2t니까 s제곱 플러스 2의 제곱하고 앞글자 같아야 되니까 s가 되겠네요. 결국 얘는요. s제곱 플러스 1분의 s 빼기 s제곱 플러스 4분의 s가 정답인데 이건 이제 통분시키는 거예요. 통분시키려면 분모를 맞출 거라서 s제곱 더하기 1에다가 s제곱 더하기 4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자리에다가는 s제곱 더하기 4를 곱했다라는 얘기고 빼기 s로 묶어서 s제곱 더하기 1을 곱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리만 한번 해보면 답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분모는 그대로 유지 한번 해볼까요? s제곱 더하기 1 곱하기 s제곱 더하기 4라고 유지하고 분자만 계산하면 s의 3승 더하기 4s 빼기 s의 3승 빼기 s 그러면 s 3승은 없어지고 위에가 3s가 남네요. 최종적인 모양은 위에는 3s가 돼야 되고 밑에는 s제곱 더하기 1 곱하기 s제곱 더하기 4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 찾으면 되죠 이제 뭐. 위에 일단 3s니까 3번일 확률이 높은데 맞나 찾아요. x제곱 더하기 1 s제곱 더하기 4 맞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12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회로에서 입력 임피던스 G의 실수부가 2분의 R이 되려면 오메가 C분의 1의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교류만 조금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임피던스의 실수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합성 임피던스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합성 임피던스 G를 찾으려고 했더니 얘가 병렬 아닙니까? 그럼 병렬일 땐 임피던스를 못 찾으니까 어드미턴스 분의 1이 임피던스라는 걸 알면 돼요. 묶음이 C 거 하나, R 거 하나니까 Y1 더하기 Y2로 정리할 거고 분의 1을 하겠습니다. 그럼 Y1이라는 건 G1의 역수가 될 거고 Y2는 G2의 역수가 되겠죠. 그럼 G1이라고 하는 거는 R만 있는, 요거 C부터 해야 되나?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J의 XC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G2가 R만 있는 거니까 R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것만 따로 생각을 할게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마이너스 J의 XC분의 1이다 라고 하는 형태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라는 형태가 되고 그럼 얘는 J의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결국 J 오메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J 오메가 C 더하기 R분의 1분의 1 요 형태가 만들어진 게 지금 임피던스를 구한 거라는 거죠. 근데 임피던스의 실수부를 찾아줘야 되니까 이게 실수가 얼마고 허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수 허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요. 우리 보통 실수를 먼저 썼으니까 R분의 1이 실수 다음에 더하기 J오메가 C 분의 1 그럼 유리화 시켜주려고 R분의 1 마이너스 R을 먼저 곱하고 할까? R 곱하고 하자. 그냥 하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R을 곱할게요. 분모 분자에 R이라고 하는 녀석을 곱해도 크기의 변화는 없죠? 그럼 분자는 R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 여기는 1, 여기 더하기 J 오메가 CR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화 시켜 주려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J 오메가 CR을 곱합니다. 켤레복소수를 여기도 1 마이너스 J 오메가 CR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자의 값은 R 마이너스 J 오메가 CR의 제곱이 될 거고
분모의 값은 1하고 1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상세 안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J의 제곱에 오메가의 제곱에 C의 제곱에 R의 제곱이니까 J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실수부가 뭔지 정확히 몰라. 아니, 정확히 모르는 게 아니지. 다 나왔네. 실수부가 얼마가 된 거냐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C 제곱, R의 제곱분의 R까지가 실수고 허수부는 마이너스 J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C의 제곱, R의 제곱분의 오메가 C,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실수부만 알면 돼요. 왜? 실수부가 얼마가 되게끔 만들라 그랬지? 근데 얼마가 되게끔 실수부가 2분의 R이 되려면 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가 2분의 R이다라고 식을 만들어야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요 식. 지금 만들려고 했던 요 식.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C의 제곱, R 제곱 분의 R이라고 하는 게 2분의 R이어야 한다라면 R하고 R은 약분이 되니까 결국 대각선 곱하면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C의 제곱, R의 제곱이 2가 될 거고 그럼 오메가의 제곱, C의 제곱, 귀찮아 죽겠네. R의 제곱은 1이 되겠죠. 더하기 1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요. 결국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면 요 제곱 없애고 여기 없애고 여기 없애면 전체 묶어서 제곱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루트 씌우고 여기를 루트 씌워도 같다. 그러면 오메가 CR이 루트 1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 CR은 루트 1이다 라는 게 되는데 루트 1은 그냥 1이랑 같죠? 요렇게 넘어가 주면 R만 남는데 R은 오메가 C분의 1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을 찾으라고 했으니 R이 정답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 C분의 1 찾는 거라서 R이다 라고 하는 3번을 체크하시면 이 문제의 결과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해설해 보면 이거를 제곱이라고 하는 걸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풀었을 때 여기 제곱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제곱을 빼고 한 거지. 그냥 1로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 해설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써드린 것처럼 하면 굳이 여기다가 맞춰드리자면은 여기 제곱 들어가야죠. 오메가 CR의 제곱 여기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야 되죠. 오메가 CR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죠. 오메가 CR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오메가 C분의 여기는 루트 1이다 라고 써야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오메가 C분의 1이 되더라 라고 쓴다면 그러면 이제 맞는 거예요. 제곱이 하나 빠졌는데 어떻게 답은 맞추게 써놨어요. 근데 실제 풀이는 제곱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루트 1이니까 루트 1은 그냥 1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3번째 문제인데 풀이의 급수에서 직류항이라고 하는 걸 물었고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냐 우함수냐 기함수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냐 이런 건 뭐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아예 버려놓고 우함수 기함수 이거죠. 여우코 대 손기정 이렇게 외웠던 거 아닙니까? 손기정 코는 여우코다 막 이렇게 외웠던 건데 여우코는 여현함수 그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항. 그럼 우함수다. 우함수는 Y축 대칭. 요거 손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기함수, 정연파, 정연대칭이다. 그래서 이건 사인함수. 그래서 손, 그죠? 기함수고 정연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 손기정에 해당하는 정연대칭파 있잖아요. 사인항만 존재하는 거. 정연대칭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사인항만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 FT를 만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에 사인 n 오메가 t 이때 n은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고 여우코에 해당하는 여현대칭파는 코사인파인 여현대칭파는 코사인항과 상수항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 f0, ft로 만들었을 때 상수항 이게 직류분이에요. a0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t 마찬가지 n은 자연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직류분이라고 하는 상수항과 코사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류분이 들어가 있는 건 유일하게 여현대칭파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현대칭파라고 하는 건 우함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함수이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코사인 함수다라고 나왔어도 답이 되는 거예요.
14번째 문제를 보시면 T는 0초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회로의 시정수를 구해라. RL 직렬 회로니까 C상수 타우는 RL 직렬일 때 R분의 L이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값을 얼마로? R이 그대로 10. L이라고 하는 게 10mm가 됩니다. 그럼 10 없어지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초다라고 하는 3번을 찾을 수 있네요. 자, 다음 15번이에요. 삼상 델타 부하에서 각 선의 전류가 IA, IB, IC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이기 위한, 평형이 되기 위한 영상분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영상분이라고 하는 건 일단 어디에만 있다 그랬었죠? 아까 YY 결선 3상 4선식 접지 시에만. 근데 델타 부하 나오면 접지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번을 하시면 되고 16번째 문제는 RL 직렬 회로에 전류가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양단의 순시 전압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순시 전압이라 하면 VT라고 하는 전압을 표현할 때 VM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위상까지 생각하면 그럼 이 VM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V는 IG니까 IM 곱하기 G 하면 되죠. 그럼 IM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가 최대값 전류가 되고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건 R하고 L이 직렬 회로니까 임피던스 G는 G1 플러스 G2 직렬일 때 그럼 G1은 R 더하기 J의 XL 그럼 얘를 크기로 표현하면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L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결국 IM 곱하기 G라는 형태만 쓰면 IM이라고 하는 거 하나 IM 써놓고요. IM 하나 써놓고 G에 해당하는 걸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L의 제곱이 들어가는 게 요 VM 자리인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V라고 하는 순시 전압은 VM 대신에 IM 곱하기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L의 제곱에다가 사인 그대로 쓸 건데 여기 주어진 함수가 코사인이었잖아요. 그럼 위상 비교를 또 하기 싫으니까 보기를 죄다 코사인으로 준 거예요. 그럼 나도 위상 비교 안 하려고 아예 코사인으로 맞추면 되죠. 코사인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오메가 t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각도에 대한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R하고 L이면 무슨 전류가 흘러야 돼요? 지상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지상 전류라는 건 전류가 뒤지는 것만큼 전압이 앞서지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 앞선다라고 하면 더하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앞선다라고 하는 더하기 들어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패턴의 문제가 아니고 못 보던 건데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다 배운 거니까. 자, 1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7번은 회로의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해라. 자, 몽땅분의 오른쪽이면 다 풀 수 있죠. 단 R하고 C가 나왔으니까 R은 그대로 R로 얘는 CS분의 1로 바꿔서 종합전달함수 GS는 몽땅분의 오른쪽 R 더하기 CS, SC분의 1 오른쪽 CS분의 1 양변에 CS를 곱한다 한들 크기에는 변화가 없을 거니까 RCS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RCS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1번이 문제의 답입니다. 18번째 문제 갑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I2라고 하는 값을 찾으라고 하는데 지금 1옴하고 1옴이 직렬이니까 합성하면 2옴이고요. 2옴하고 2옴은 병렬이니까 합성하면 다시 1이고요. 1옴하고 1옴 직렬이니까 합성 2, 2하고 2 병렬 1 똑같은 패턴이죠. 2, 다시 1, 또 1하고 1, 2, 2하고 2, 1. 그럼 결국에 최종적으로 등가 회로를 만들어내면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말단 뒷단들이 없어지고 1옴, 1옴 여기가 8V인 거죠. 그때 흐르는 전류가 I1인데 그럼 I1은 1하고 1 직렬 2, V가 8 해서 몇 암페어? 4암페어가 흐릅니다. 자,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자, 4암페어라고 하는 전류가 접속점을 기준으로 1옴과 1옴으로 나눠지니까 여기 흐르면 2암페어. 마찬가지 또 반반 나눠지니까 1암페어. 여기 또 반 나눠지니까 2분의 1암페어. 또 반 나눠지니까 4분의 1암페어라고 하는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저희 책에서 있었던 건 아마 8분의 1짜리 있었을 거라 혹시 또 이거 찍으신 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9번째 문제가 되는데 전류의 대칭분 I0, I1, I2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결국에 구하라고 하는 건 A상 전류예요. B상, C상도 아니고 A상만 하면 되니까 A상 같은 경우는 영상분 거, 정상분 거, 역상분 거 다 더하죠. B상은 영상분 거에다가 A의 I1 더하기 A제곱의 I2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다 더해요.
실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 어딨어? 6, 8 더하는 거죠. 그럼 14에 2 빼니까 12. 일단 12가 돼야 돼요. 거기에 허수끼리 더하면 j4, 이거 뭐였지? 빼기였나? 어이씨, 동그라미 쳤더니 안 보여. 그러면 요거 두 개 해갖고 플러스하고 빼기니까 마이너스 j. 그러면 요거 10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9가 되겠네? 12 더하기 j의 9다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보기가 크기로만 나와 있죠? 그럼 요거를 크기로 바꾸면 돼요. 루트 실수 12의 제곱 더하기 허수 9의 제곱을 하게 되면 15가 정답이 된다고 합니다. 3번에 답이 있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RLC 직렬회로에서 임계제동, 올해 많이 나왔던 건데 임계제동이냐 비진동이냐 진동이냐라고 하면 어찌할리요 죽은 자의 능을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왼, 비, 오, 진 이렇게 했던 거죠. 왼쪽 비진동, 오른쪽 진동 같으면 임계. 그러니까 요 R값 구하려고 하면 R은 루트 씌우면 2로 빠지고 루트 C분의 L 요때가 임계가 되겠죠. 2L 루트 C분의 L이라고 하는 거 1번인가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풀어봤는데 CBT 복원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저희하고 저희 수강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보고 왔는데 혹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문제를 몇 개 만났을 수도 있어요. 같은 것들도 있었을 거고. 그거 참고하셔서 학습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